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55페이지 병진 신축 의례 병술 이 명절을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우리가 공부한 직업주를 가지고 직업을 보는 그런 방법을 총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지금 주보 취용을 해놓은 거 일단 다음에 보시고요. 직업주의 확정. 직업주의 확정 여부는 육친의 방식을 참고한다. 성공 합참이 우리가 중요하죠. 따라서 직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궁과 직업성, 육친궁과 육친성은 어떤 인연, 정분 이런 것의 장단이나 심천 이런 걸 보고요. 궁은 그 육친의 자질,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직업궁, 그 다음에 직업성은 똑같이 보면 어떤 직업의 장단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직업궁은 그 직업의 어떤 질적인 문제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겠죠. 직업궁과 직업성의 성질 및 감흥으로 직업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이 팔자는 살성이 신금이죠. 월의 투출, 또 그것이 시간과 상합. 그러니까 일단 월주가 직업궁이죠. 월주가 직업궁. 그리고 시간과 감흥하죠. 그러면 우리가 감흥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직업의 그 성질을 보는 거죠. 직업의 확정. 살성은 내가 사회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일종의 주보에서 우리가 봤던 격신, 주신의 의미죠. 그리고 또한 그 책임의 감흥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간합하는 년간과 시간의 두 개의 병화 상관이 있어서 나는 이러한 상관의 직업성을 통하는 수단과 방법, 업무로서 나의 책임을 완성한다. 감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신과 병이 지금 년간과 시간에 같이 있는 거죠. 먼저 병진주 그 년주를 보면 년간 병화 상관이 진토에 앉아 있어서 진토는 정제이고 정인의 고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토고이고 재고. 재고는 지금 토는 본래 재죠. 토는 재기 때문에 시에 지금 술토가 을목에 고여서 재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토에 앉아 있으면 토는 재성이죠. 그래서 플러스 토에서 그냥 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수입, 그러니까 일시로 들어온 것이 나죠. 그래서 나의 수입, 이 수입은 병화 상관이 와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병화도 나의 업무나 직업을 대표하는데 업무 내용을 병화 상관으로 정의하니 기술로서 재를 구하는 것이다. 이 졸업 후에 내내 IT 분야의 종사, 통신 방면 기술 업무 등을 했다.
기술성 문직이죠. 기술성 문직. 기술성 문직. 비교적 바쁘고 좀 힘들었다. 병진주는 시주와 감흥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년시간이 모두 병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간에 진술충의 관계가 있으니 이것은 기술로서 재를 구하는 업무가 길지 못하다. 다시 시간을 보면 시간은 종신토록 종사하는 직업인데 병화는 상관, 그 상관 밑에 정제, 식상의 고. 이것은 지금 화고를 본 거죠. 이 을목의 고를 본 게 아니고요. 화의 고. 식상은 후배, 자녀, 학생, 교육 등을 의미하며 학교 업무의 상인데 진술충, 살과 상관이 움직여 같이 투출. 교실에 앉아서 안정적으로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기동성, 개창성의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 팔자는 학생들을 취업하는 사무실에 있는데 대부분은 밖에서 보내고 취업 알선해주는 그런 담당 선생님이죠. 정식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취업 담당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으로 이 학교는 졸업생이 없어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학생의 취업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병화 상관의 창조성으로 식상고에게 봉사하고 동시에 술토는 재를 의미하니 그런 봉사를 통해서 나의 급료를 받는다. 년간 병화는 시간 병화의 과거, 복음의 방식을 통하여 감응하는 것. 그렇죠. 이게 도의죠, 도의. 그런데 병화는 다른 한운에 있으니 다른 상황과 다른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며 조기에는 년주죠. 진과 유관하는 것. 진. 인성의 고. 그 다음에 재고. 그것은 기술. 만년의 술토와의 관계가 더 크다. 이건 뭐 학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업궁은 격신이다. 격국으로 주보로 보면 격신. 그다음에 이 직업궁은 관살이 태극점인 건 맞는데 궁으로 본다면 일단 격신을 직업궁으로 보고 청용신을 직업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격국에서 본다면 월령용신, 격국용신이죠. 그것이 직업궁이고 상신이 직업성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월령용신이 격이죠. 격국용신. 그것이 직업궁. 그 다음에 직업성은 상신이다. 정관격에 재성을 상심한다. 그러면 이게 직업궁. 그래서 타고난 나의 사명은 정관의 성질을 갖는 직업. 그것을 도와주는 수단은 재성과 관련된 성질, 근면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른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올바른 어떤 방향에 아니면 뭐 그냥 보통 방향의 어떤 직업 월급쟁이 이런 모습이죠. 정관격의 재성을 요하는. 그래서 직업의 성질을 볼 때는 상신 재성을 보고 그다음에 직업궁 타고난 나의 어떤 사명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분야 업무 직업 이런 것들은 자질 이런 것들은 월령용신 격국을 보는 것이죠. 주보로 보면요.
이게 격신은 신금, 편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보호하는 기토, 그리고 경금 상관을, 경금 그 정관이 기신이기 때문에 제관은 병화가 청용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했죠. 청용신이 직업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태극점 마침 경금이 신금이 투관해 있기 때문에 관귀를 볼 때는 신금과 가신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를 보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축중에 경금이 있긴 하죠. 그리고 병화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제거하기가 힘들고요. 일간을목이 종을 면할 정도의 어떤 약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그 격이 높다거나 뭐 귀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월급쟁이인데 그 월급쟁이는 태극점이 신금 편관이고 그 편관을 맞게 해주는 병화가 중점적인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상관이죠. 상관이 두 개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해석은 같이 쓰면 됩니다. 어떤 글자를 위주로 직업을 봐야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보를 정하고 태극점을 정한 다음에 청용신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이모, 임자, 갑진. 시에서 괴성에 좌하고 월일 양인이 중중하고 살묘에 든다. 즉 양인 중중 우 견살 대귀 등 과갑 고학력일 것이고 중요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은 그냥 고서에 나와 있는 격국을 보는 그런 구절을 가져온 거죠. 이런 것은 뭐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본 직업주를 찾아서 하는 방식이죠. 시지에 살이 있어서 시지가 직업주, 일단 직업주를 찾았습니다. 진살은 수를 수습하고 수고죠. 수는 비겁, 기술성. 기술 엔진이요. 건설 수리와 관련 있다. 수리 건설의 엔진이었죠. 그런데 이 명주의 특수한 조합이 주어지면 많은 경험을 찾을 수 없다. 단순히 종전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면 기술 엔진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병주는 자월에 개수가 용사할 때이니 양인이 병령 만약 시진의 분야가 진중 무토가 용사한다고 하면 본기죠. 본기 연월일의 수는 모두 진고에 수습되어 격국이 상당히 높다. 용사하는 용법으로 또 직업을 판단하는데 원년 용사뿐 아니고 시에서의 용사도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보로 한번 보면은 격신은 자진 수가 왕하죠. 그런데 간목이 있습니다. 임수가 간목을 생하죠. 좌우충에서 개수를 격으로 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수를 막아서 그 가신 을목을 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청용신은 기토 정화입니다. 이게 지금 5화에 있죠.
와가 충을 하고 있습니다. 충으로써 개수를 지금 막는 거죠. 이 정화와 청용신이 세트가 정화와 기토인데 이게 좀 약하죠. 시의 용사하는 것도 월의 분일 용사와 동일하게 활용한다. 진은 살인데 갑이 재하고 자는 양인인데 진거의 수습이 있으니 살과 인 모두 권력을 대표하고 더구나 병권을 의미하니 병권을 장악하여 관료인데 군사를 관리하는 관료다. 이 후진타오 주석의 팔자라고 합니다. 쭉 읽어보면 뭐 주석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덧붙이는 거죠. 명주의 신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무자년 파제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을 볼지도 모른다. 유월을 보면 인월, 파제, 사월은 더 심각하다. 인월은 설제가 있고 사월은 지진이 있었다. 자, 무자년을 볼까요? 무토는 임수를 극하는 기신 편관이죠. 실살. 자수는 가신 개수니까 이것도 기신인데 오를 중화죠. 이것도 기신입니다. 자월에 매우 추운 팔자 자수가 오고 또 무토 기신이 옵니다. 그러면 편관과 겁재가 기신으로 오는데 이 편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편재의 흉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편재의 흉한 측면, 어떤 구설, 사고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와서 재물을 까먹는달지 뭐 이런 문제. 자수겁재는 당연히 인성의 폐해로 나타납니다. 뭐 어디에 보호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 그다음에 겁재 말 그대로 수와 관련된 겁재, 어떤 뭐 재난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주석인지 몰랐을 때는 이게 국가와 관련된 무슨 뭐 여기 지금 뭐 무슨 눈과 관련된 재난, 뭐 지진 이런 것을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무자녀는 매우 좋지 않다. 상하로 그 흉신들이 오고 있죠. 그 흉신이 기신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거죠. 인월 파제 4월은 더욱 심각하다. 인월 4월 무자년 월을 보는 방법은 다른 편에 설명을 하겠지만 무자년이면 무게 합해서 병진월이죠. 일단 진월, 그 다음에 을묘, 갑인월입니다. 병진, 그죠? 병진, 을묘, 갑인.
그러니까 무자년 병진월, 무자년 인월, 갑인월이죠. 이때 무토는 흉신인데 무토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월이 원국에 있으면 이때는 직접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갑인월이 왔으면 월에 갑목이 식신이죠. 이것이 지지도 식신입니다. 일단 희신이었죠. 격신이니까요. 그런데 인목이 와서 인오 화구울자입니다. 병정화가 왕해져요. 그래서 갑목을 설하게 되죠. 갑목이 희신로 와서 좋았는데 격신인데 갑목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지 무자년 무 때문에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4월을 볼까요? 정사월입니다. 정사월. 이때도 무토는 발동하기 전이죠. 정사월은 더 흉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이 두 개의 임수, 용신을 합주하죠. 그래서 이때는 정화, 임수와 관련된 그 긍정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후진타오 주석이었다고 하는 걸 안 다음에는 이것을 좀 확장해서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명조의 귀, 관귀를 볼 때는 원래 진토, 본기로 있죠. 진토가 기신이죠. 그래서 갑목이 관귀, 무토, 기신입니다. 그러면 갑목이 태극점이죠.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갑목을 돕죠. 다조가 귀는 갑진에 있다. 진토가 상해를 내면 안 된다. 좋은 것은 명중에 진토를 형충하는 것이 없는 것이며 대운 중에도 술운이 없어서 명주는 비교적 순리롭고 관로 순풍이다. 주보로 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격신은 갑목, 용신은 임수, 청신은 이렇게 됩니다. 갑목 격신이 자월에 동탕하고 육폐지로서 좋지 않지만 동탕이 오히려 기회가 되며 기신작용은 동하여 해소가 가능하다. 초용신 정화가 조를 겸하니 숙명적인 사업을 달성하고 감당할 수 있다. 사업의 특성은 식신의 우성인자로서 창조성, 전문성, 전달성 어느 한 분야이든 가능하다. 특히 정제와 조합하고 그것이 정관을 이루어가니 기토죠. 일신상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휘되고 그것이 관로와 연결된다. 기술 관료죠. 기술로서 출세하는 관귀 태극점은 아까 무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희용신 중에서 고르는 거죠. 원칙은 그래서 기토 정관이고 갑목을 보조로 아까는 뭐 어쨌든 기토 플러스 갑목. 무토는 기신이기 때문에 갑목이 주죠. 주.
무토를 제거하는 역량을 계산한다. 기토는 일시에 사와 제왕을 암공, 간목은 인묘를 암공. 암공으로 급수를, 이것은 그냥 드러나 있는 글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화려하지는 못하죠. 뭐랄까요? 은밀성 이런 것이 있고, 귀에도 뭐 약간 좀 필요한 글자들이 전부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급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은연중에 어떤 귀를 달성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진타오는 12급을 달성하지 못한 발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처럼 그런 귀는 사실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대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때의 12급을 달성한 사람들이 후진타오의 경쟁자였으면 후진타오가 좀 밀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주석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직업주를 찾아서 투간하거나 간합하거나 육합하거나 반합하거나 아니면 좌주 이런 것들로서 직업의 성질을 보는 방법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몇 가지의 어떤 뭐랄까요, 곁다리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간지 납괴로서 직업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죠. 직업주와 직업주의 가문 글자를 보아서 그것으로서 납괴 글자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주나 직업주의 가문 글자가 경이나 묘다 그러면 진계를 보고요. 이런 거죠. 한번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예를 볼까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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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사주, 개동격. 이렇게. 개. 개동격. 팔자에 관살구가 없고 분명히 드러난 재성, 재고가 없다. 어떻게 명주의 직업을 판단하는가? 통상은 기세를 보기도 하는 거지. 기세를 볼 때는 주곡법을 중심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간지납기 이치를 분명히 하면 괴가 대표하는 직업의 상으로 직업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천간의 네 기토는 이괴죠. 모두 이괴고 지지사는 모두 손괴입니다. 이와 손은 모두 분명히 상이니 주로 교육, 문화, 교사였다가 후에 교장이 된다. 여기에 앞에 이괴와 손괴, 교육, 문화, 업무 나와 있네요. 여기도 교육 이런 것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직업상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어떻게 집어낼 수 있냐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리가 조언해주는 목적이 직업 판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략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냐, 뭐 월급쟁이냐, 아니면 두뇌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내 몸에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근데 뭐 가무, 뭐 노래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냐, 그런 거 뭐, 아니면 개척형 업무냐, 사업이냐, 아니면 관리형 사업, 이런 것 범위를 정하는데 그 직업의 어떤 판단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현재 무슨 직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명사나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격실은 기토고요. 무토를 청하게 해주는 경금이 청용시입니다. 그런데 병, 무, 경이 같이 동궁에 있죠. 동궁. 그래서 이 경이 사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토 비견의 속성이 숙명의 사업의 방향이죠. 격신이 숙명의 사업 방향인 것이죠. 비견의 자주성, 자신의 노력성, 그리고 기토의 인정, 술사료, 인정, 컨설턴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능력,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경금상관이 우성인자이다. 아이디어 상관은 우리가 뭐 아이디어맨이죠. 뭐 어떤 개혁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데 어떤 참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뭐 그런 것 역할. 관성, 목성은 모두 기신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직업의 태극점이죠. 상관이 인성에 재화가 있고, 그런데 재화가 불미하죠. 그런데 불투가 따라서 드러나는 관로가 아니며 문화, 지식, 유형이나 학교의 교사, 보직을 논할 수 있다. 도충자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금을 돕기는 하죠. 어쨌든 이것이 상관, 이게 정인이죠. 무토, 겁재. 겁재가 도리어 기신인데, 가신이면서 기신이죠. 겁재가 도리어 사화궁에서 상관을 돕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토성, 이 토의 성질이 이 팔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는 우리가 반선, 인정, 뭐 이렇게 얘기했죠. 컨설턴트죠. 반선은 도를 닦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긴 하지만 신선이 아니니까 반선인 거죠. 인정.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토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이 팔자에서는 이런 토성이 제대로 작동이 필요한 사주죠. 그래서 넓게는 이런 것들이 문화, 교양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참신성 이런 것들. 어쨌든 이 팔자는 토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성공하기 쉽다. 관의 태극점은 경금인데 지금 녹아내릴지 안 녹아내릴지 좀 위태로운 상이긴 하지만 또 천간에 기토가 있어서 나름대로 보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직업이 유지되는 그런 상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막노동 이런 어떤 낮은 어떤 직업을 갖는 상은 아니죠. 이 관운장의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개의 양인이 장성을 휴대했다. 무기이다. 납계법을 이용하면 묘한 부분이 있다. 무토는 감괴, 오는 입괴죠. 이 팔자는 상감하리의 수화기재계가 된다. 장군이고 군인. 그러니까 직업을 판단하고 권유하는 건 사실은 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직업과 관련돼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직업 판단 분야에서는. 그래서 잘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여러 가지 어떤 가설, 직업을 판단할 때 어떤 사용하는 그런 가설들을 잘 익혀서 여러 가지를 다 검증해보고 최대한 교집합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추천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12장생군과 직업의 관계. 이것도 직업주를 찾아서 정하는 겁니다. 직업주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12장생궁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직업주에서 투출하고 장된 관계가 어느 주에 있는지를 보고 일간으로서 지지의 상태를 대조한다. 그러니까 직업주를 찾아서 그것과 감응하는 그 글자를 찾고 그것이 동조하고 있는 그 지지의 일간을 대비하는 거죠. 2단계는 직업주에 투자한 관계가 없으면 합을 보고 감응을 보는 거죠. 간합뿐만이 아니고 지합인 5합, 아니 6합, 반합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간과 해당 주의 지지 상태를 12장생궁에서 대조하는 거죠. 3단계는 만약 직업주와 상합하는 주가 없으면 직업주의 좌주를 보고 일간을 그 주의 지지에 대비해서 본다.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직업 판단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기미, 의례, 정미, 갑진. 진토가 관사를 고이니까 갑진이 직업주죠. 갑진. 해중 간목이 시의 투간에 있죠. 월해. 일간정은 을의 자지해의 태지이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일간청은 해로 갈까요? 자, 진 중에서 먼저 을목이 투가는 걸 보니까 을목 좌하가 있죠. 그래서 일간의 해수의 12운 상태를 보니까 태지, 문화를 주관하고 을목이라고 하는 인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가 주되는 것이 분명하다. 문인, 문화업무, 교사. 또 해수 관성을 휴대하니까 유명세에 의존하는 직업. 을목은 효신인데 오술, 학술, 의학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에 종사한다. 다시 갑과 기가 합하여 년주에 이르니 일간청은 년지비에 관대지, 주로 오술이나 현학, 그러니까 직업이 풍수사다. 그러니까 감흥을 읽을 때는요, 투간한 자가 합하는 다른 글자를 감흥자라고, 감흥자. 앞에서 우리가 주동자, 감흥자 했었죠? 그러니까 투간한 글자. 이것은 주동자죠. 그것이 합하러 가서 합하는 글자는 감흥자입니다. 여기서는 해 투간한 간목. 이게 직업주. 여기서 간목이 발동해서 기토를 합하러 가는 거죠. 기토가 갑을 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토가 감흥하는 글자입니다. 이 경우엔 인성이 아까 그 정이, 식신 이런 식으로 직업의 성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식신, 기토, 정이, 간목 이것은 연주와 지지와 시주, 지지 간의 연결이 없고 그래서 거꾸로 정의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계묘, 정사, 경호, 임무가 있습니다. 직업주죠. 관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투간에 있죠. 그래서 그 좌지, 투간한 좌하, 사, 월이죠. 월. 이것을 보면 경이 사의 장생이죠. 그 다음에 투간한 임수가 시간, 정화를 합하러 갑니다. 이게 발동하는 거고 이게 감흥자죠. 그래서 정관, 정이, 식신, 십신의 작용 방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임수 좌하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금이 오의 목욕이죠. 여기서 또 식신정이 정관, 임수와 오화를 같이 보면 식신, 정이, 정관 이렇게 직업을 볼 때 이런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보로 보면 당연히 정임 앞에서 임수가 합류하고 관성이니까 태극점이죠. 그리고 임수가
병화를 제거한 청용신 때문에 청용신이죠. 그래서 정화의 정관답게 해주려면 임수식신이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급여생활자 그 안에서 임수식신과 관련된 업무나 그런 파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생이면 여기 장생, 기획 총무, 뭐 이런 것들, 막료, 참모, 그냥 월급쟁이들이죠. 이게 누구 팔자인지 앞에 설명드렸죠. 평생 그냥 금융공기업에 있다가 나온 제8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례들을 쭉 적어놨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용사오행과 직업의 관계, 원령 용사오행과 시진 용사오행은 소홀하기 쉬운 중요한 참고 요소다. 원령 용사오행은 출생 시에 천지간의 최강의 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법에서도 주로 격신의 그 영역이죠. 한 개인의 잠재적인 본능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면 격국 또는 원령용신 또는 주신 이런 것들 모두 다 월과 관련된 거죠. 가장 강한 것. 시진용사오행은 한 개인의 각 방면의 귀숙소이다. 우리들이 원령용사오행 십신과 시진용사오행을 배합하여 십신과 여기는 오행이죠. 배합하여 직업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직업주를 찾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 방법은 매우 활용 가치가 높다, 이 말이죠. 일시가 관살고 년월의 관살이 매 한 주 모두 직업주로 보인다. 모두 같은 양상으로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칠살부재, 관살혼잡은 명격이 높지 않은 것이니 부귀는 아닐 것이다. 원령용사오행인 병화는 상관이죠. 시진용사오행은 불분명하다. 시진 중에 투출한 오행이 있는지를 보아서 그 오행으로 원령 용사오행 십신을 성질을 정의한다. 축중 신금사리투간, 우리는 이 칠살로서 사령한 병화 상관의 성질을 정의한다. 칠살 정의, 투출한 거, 투간, 이게 발동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주동자, 어떤 것이 주동해서 어떤 것을 정의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직업을 잘 읽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칠살로서 사령한 병화상관의 성질을 정의하는 거죠. 칠살 정의 상관. 건축, 뭐 인테리어 피용자죠. 축토의 본기는 편재인데 상관이 편재에 더해진 직업은 상업. 명주는 이게 바로 장사, 경상 이런 거죠. 앞에 개묘, 정사, 경호, 이모 이 팔자 같은 경우는
관살에서 투가 나는 것이 정화고요. 그 다음에 사령은 병화입니다. 본기 병화. 이것이 정화가 정이 병화죠. 정관, 정이 편관. 월급쟁이, 뭐 특수한 법, 직업 이런 것. 관록궁으로서 직업 판단을 한다. 명궁을 먼저 알아야죠. 관록궁을 알려면 명궁을 알아야 됩니다. 명궁을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다 부정확하죠. 그것은 태양의 위치를, 태어난 날에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서 월장가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식으로는 월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월이라고 하면, 인월, 입춘에서 2월 4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3월 6일 정도, 입춘에서 경칩까지, 경칩, 이게 인월이죠. 그런데 중간에 2월 19일 정도 우수가 껴 있습니다. 우수. 이제 중기죠, 우수. 그래서 같은 월건이라고 해도 중기 이전이면 해당 월건을 사용하고, 중기 후면 그 이골의 월건을 사용합니다. 그게 월장이죠. 그렇게 해서 역방향으로 월장까지 가고요. 자에서 시작해서 그 월장에서 태어난 시를 놓고 다시 순방향으로 순행해서 묘에 이르는, 묘가 떨어지는 궁이 명궁입니다. 명궁 천간을 구하는 것은 년관과 명궁 지지와의 관계로서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미, 신의 을사, 정축, 이게 67년 12월 7일입니다. 양력이죠. 그래서 월건은 해월이 되겠죠. 해월. 그런데 중기는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월의 자가 월장이 됩니다. 그래서 12궁도에서 자에서 정월 시작하죠. 인묘, 자,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인궁이 월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축시죠. 그러니까 이게 축시를 놓고 다시 가시하는데요. 축시를 놓고 축인묘. 진궁이 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진궁이 명궁이죠. 그런데 연간이 정화죠. 진은 정임한목해서 명궁의 간지는 갑진이 됩니다. 갑진. 그러면 여기서 진궁 미가 되죠. 관록궁은 그래서 정미가 되죠.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죠? 이렇게 정미, 갑진.
그래서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 관록궁의 십신, 그 다음에 관록궁 지지의 12운, 이것으로서 직업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신살성용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왔는데 좀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지는 거죠. 나중에 아니면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명궁 정하는 거, 칠정사회 부분 공부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같은 내용입니다. 이 팔자는 약간 귀가 좀 있는 팔자죠. 높진 않은데 명궁은 신묘, 관록궁은 갑오, 그리고 격신은 경금, 상용신은 개수와 을목이죠. 그래서 귀를 볼 때는 개수, 그리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을 같이 봅니다. 일간이 병화로서 조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체국 직원에서 관리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하 내용들, 이것은 78년 7월 22일 생입니다. 또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 읽어서 아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두어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주보로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주보로서 항상 확인해 보시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시면 좀 더 직업 판단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살의 직업상, 신살로서 직업을 또 읽어내는 그런 방법. 항상 이런 것들은 일간 대비 양인, 그러면 조폭세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직업주를 찾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직업주를 중심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이, 그러니까 일주가 직업주이면 분명하겠죠. 네, 무곡성으로 보는 방법. 무곡성 임명하면 음성이 아름답고 멋지고, 남자한테는 좋은데 좋지 않다. 여자한테는 년간을 시지 혹은 명궁에 대조한다. 명궁 추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연간이 개수, 명궁이 정사, 월주하고 똑같습니다. 시지는 임목, 부곡성이 없네요. 절도귀인, 년간을 일지 시지에 대조한다. 귀하겠죠, 당연히. 귀. 주보법으로 보면
이 팔자는 좀 더 설명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귀는 지금 인중병화, 이게 희신이죠. 그런데 자진수국가 병화, 태극점, 무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병무 이런 조합은 뭐 화토,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학, 오술 이런 것들이죠. 이 자체로만 보면 그러면 명리학이냐 예컨대 사주팔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음택풍수 이런 것이냐를 볼 때는 양의 글자들이니까 볼 수 있는데 그 명리학적으로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주팔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자 경진 이건 뭐 또 다른 쪽에 가면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음이 왕하죠. 진월은 음과 양이 교차하는 월인데 경금으로 인해서 도리어 음이 왕해진 월입니다. 본래 팔자가. 그리고 격신이 개수입니다. 음이 왕하죠. 음이 왕한 팔자가 용신을 양으로 양용신을 쓰는 거죠. 양용신. 음왕하기 때문에 풍수에 가깝죠. 개수상관 명리보다는 풍수가 적합하다. 무토 반선의 역할, 화토오행의 우성인자 이런 건 뭐 군인도 했다고 하네. 군인. 아까 그 병화 7살 이런 것들이 기신이 아니고 희신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특수직업, 뭐 군경, 검찰 이런 것도 가능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에도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천천히 몇 번이고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활용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인생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